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 주범인 김만배가 자해를 했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랬는데 나중에 모든 걸 좀 소상하게 들여다보니까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그러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저는 그런데 뭐가 제가 좀 심사가 잘못됐는지 자해라는 말을 딱 떠올리면 뒤에 공갈단 이런 말이 그냥 자해 공갈단. 자해 공갈단이 왜 저 차 지나가면은 특히 여성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면은 그 차에 뛰어들어 가지고 차에 마치 부딪힌 것처럼 쓰러진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내는 이게 이제 자해 공갈단의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 뭐 자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상이 되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흉기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찌르고 했다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는 흉기라는 표현을 이제 어느 순화적인 측면에서 쓰고 있는데 흉기라고 표현된 보도의 그 90% 이상은 칼을 뜻합니다. 칼. 그러니까 어떤 칼인지 참 궁금하던데요. 가령 뭐 회 뜨는 칼이었는지 아니면 주방 칼이었는지 아니면 과일 깎는 칼이었는지 아니면 주머니 칼이었는지 어떤 칼인가에 대한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흉기를 들었을 거고 쇼를 하려고 했다면 뭐 신용만 칼인 것을 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칼금을 그으면은 핏방울 좀 이렇게 몽울몽울 핏방울이 번져 나오잖아요. 이제 그 정도였는지 도대체 가슴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목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근데 막상 그 119 구급대원들이 그 김만배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제 피가 다 뭐라고 응고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 말랐다는 거고.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무튼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그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곧 퇴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빨리 김만배를 구속 수감해라. 저러다가 자살을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저희 시청자 중에는 많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세 가지 사건과 관련돼서 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중에 4명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2명은 지금 이제 멀쩡한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숨진 채 발견된 사람 4명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유한기 상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그다음에 김문기 상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다음에 그 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녹취한 것을 이 제보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이병철, 이분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있죠. 이 법인카드 유용 그 의혹 사건과 연관돼서 거기 왜 5급 공무원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의전 비서관 역할을 했던 5급 공무원 배소현이라는 여성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람, 뭐 지인이라고도 하고 뭐 또 남자 애인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동갑내기 김모 씨, 이 사람도 이제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4사람은 그냥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이 됐던 셈이고 그 다음에 이 대장동 일당 중에서 핵심 2사람 꼽으라면 이제 김만배하고 유동규 이 2사람인데 2사람은
유동규 씨는 수면제를 50알을 삼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괜찮게 됐고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삼켰다고 그러는데 구치소에서 수면제는 어떻게 갖고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김만배 씨 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신용만 했지 사실은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궁금증을 말씀하십니다. 김만배 씨가 아무튼 뭐 그게 쇼가 됐든 아니면 진지하게 뭐 시도를 했든 그게 관계없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왜 그랬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다른 골목, 사방이 캄캄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움치고 딸싹할 수 없을 때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쇼가 됐든 진지했든 그게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칼을 들게 되는 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 나는 어떻게 될 값에 나는 뭐 구치소에 다시 들어가고 구속 수감이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30년형, 50년형을 받게 될지라도 와이프하고 내 새끼들 또는 뭐 누나. 왜냐면은요 김만배가 그 가지고 있었던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여기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 2, 3 그러니까 대장동 특혜 그 수천억 4,040억의 그 노른자위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던데 그것을 혼자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 이름 뭐 누나 이름 등등해서 가족들이 거기 다 개입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지금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와이프하고 내 새끼들은 그래도 괜찮아야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고 두 번째는 뭐냐? 돈입니다. 돈. 내가 죽으면 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중단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내가 내 새끼들을 위해서 저기다가 260억 지금 숨겨뒀는데 이거는 검찰이 건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 자살 소동, 자살 쇼를 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아마 자기 새끼들,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돈 이 두 가지가 계속 어른거렸을 겁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곱게 죽지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 혼자 너 한 사람 떠나면 뭐 뒤는 좀 편안해지지 않겠냐라고 간접적으로 협박한 그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간접적인 협박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김만배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혼자 가지. 혼자 저승길로 가지. 그러면 나머지 여러 사람이 편안해질 테니까. 그게 누구일까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